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강의를 맡은 김용준 선생님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권의 분권된 교재로 올해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책을 잠깐 보시죠. 책을 받으셨으니까.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내용이 뭐죠? 1교시 내용이에요. 이 빨간 바탕 맞죠? 약간 주황색 바탕이면서 이 색깔이 바로 1교시 책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바탕, 이게 뭐예요? 2교시예요. 그 다음에 보라색 바탕이 3교시가 됩니다. 작년에는 한 권으로 나왔는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한 권을 갖고 다니기가. 그래서 이번에는 분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의 교재와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출문제 9회와 10회와 11회가 정확히 오픈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시도 되어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첫 번째 진행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수업의 방향을 빨리 따라올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판서 위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판서된 내용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노트에 서브노트 형식으로 작성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저희 나눔 CPS가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강의 내용에서 썼던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 강의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교재에서 9자, 10자, 11자가 써진 기출 분석 부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페이지 37쪽을 봐줘보세요. 1교시 책 37쪽. 보시면 인간 발달의 원리에 9, 10이 써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교재에서 터치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핵심적인 것들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교재를 집에서 읽을 시간이 많이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봐드리는데 기출된 부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한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 될 것 같고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부분이 첫 번째 기초 과목이잖아요. 요거를 잘 해놔야 나중에 실천론하고 기술론이 아주 편해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앞에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목차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컨텐츠가 나옵니다. 매 영역 할 때마다 제가 목차를 가지고 출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체크해 놓으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를 칠 건데요. 별표 하나, 별표 둘, 별표 세 개까지 이렇게 중요도가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보셨나요? 네. 챕터 1에 보면 인간행동 및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묻습니다. 몇 문제 출제된다고 앞으로? 아니야. 앞으로요. 25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확 줄어요. 5문제 줄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는 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한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하고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겠죠. 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별표. 그 다음에 하나 치세요. 안나 프로이드가 있습니다. 안나 프로이드는 방어기제 이론이죠. 방어기제 이론은 되게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던가요?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쓰세요. 거기다가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개념 문제가 초창기에 나왔던 것이라면 지금은 사례 문제를 많이 냅니다. 별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 쪽으로 본다면 중요도가 높아요, 낮아요? 누구보다는 높죠? 프로이드보다는 높아요. 프로이드는 정신 심리를 보는 거라 오히려 정신 영역에서 강하고 우리들은 환경 속 인간에 의한 실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밀접한 것은 심리사회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보다 중요도가 더 높죠. 그래서 별표가 2개입니다.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발달에 관한 기초이론에 제1절 칼 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절 아들러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론이 융의 이론이에요. 융의 분석 심리론을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융의 이론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좀 여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5장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면 돼요. 자, 인간 발달에 대한 기초 이론의 행동주의 이론과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도 출제됩니다. 한 문제씩 출제되는데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두라입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훨씬 더 기출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과 도덕성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오른쪽에 써보세요. 피아제입니다.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이 아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죠. 예, 별표 2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제1절에다가요. 별표 2개입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에 대한 기초 이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본주의 학자 두 사람이 나왔어요. 로저스의 현상학적 이론과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나오죠. 묻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분이 더 잘 나오죠? 아니에요. 로저스예요. 로저스가 더 잘 나옵니다. 분포를 보면 로저스가 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로저스 이론의 별표 치시고요. 2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슬로우는 하나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학자들의 이론이에요. 이걸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발달 단계가 잘 나갈 수 있어요. 발달 단계에 태아기, 영아기, 걸음마기 넘겨보세요. 학령 전기가 있는데 제가 기출 문제를 쭉 보니까요. 학령 전기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학령 전기가 3에서 7세 정도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학령 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유아기로 내요. 어떻게 낸다고요? 유아기로 내요. 그러면 시험 문제 패턴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죠. 앞에다가 유아기 이렇게 써요. 그리고 가로 딱 묶어요. 여러분들이 유아기 하면은 영유아기라 그래서 우리가 발달을 2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녀석은 3단계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유아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볼 때 여기에다 포커스 맞추면 안 됩니다. 여기 나이에 포커스 맞춰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목차에다가 유아기란 단어를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출제된 문제에서 유아기를 썼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썼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까지 해서 모두 9단계입니다. 몇 단계다? 9단계. 여러분 9단계에서 한 문제씩만 나오면 9문제나 되거든요. 우리가 전체가 25문제니까 아마 여기서 이빨 빠진 녀석들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녀석도 이제 나온다는 거죠. 30문제 낼 때는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빨 빠진 것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한 문제씩 출제되는데 마이너스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7문제에서 9문제라고 쓰시면 돼요. 인간 발달 단계에다가 7문제 내지 9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영역이 3영역이에요. 첫 번째가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에 별표 2개. 그 다음에 중년기입니다. 중년기도 시험 문제 낼 것이 많아요. 2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이슈를 가지고 있죠. 노년기가 중요합니다. 별표 2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 아셨죠? 네,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이야기를 해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에 보면은 환경에 대한 이해락에서 사회체계 이론, 생태체계적 관점이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별표 반드시 나오니까 3개입니다. 별표 3개. 이 녀석을 공부를 잘해놔야 실천론이 쉬워집니다. 알았죠? 실천론과 연계라고 쓰세요. 실천론과 연계. 자, 듣기만 해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 보세요. 경계, 하위체계, 개방체계, 폐쇄체계, 항상성, 피드백 이러한 개념들이 다 들어있고 여기서는 개념 문제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목은 정말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 두 번째 14장에 보면 가족과 집단이란 게 있습니다. 가족과 집단도 어디에 나오죠? 실천론에 나와요. 기술론에도 나옵니다. 가족 대상 모델, 집단 대상 모델에서 기술론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공부를 기본적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 저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족의 체크.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이해 마지막 제 보면 조직, 지역사회, 문화, 다문화 이론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의 별표 2개 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지역사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별표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쭉 목차에 대해서 스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도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들어가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아셨죠? 네, 조사 방법론은 다음에 할 때 그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조금 마음의 워밍업이 좀 되셨을 줄로 믿고 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6쪽에 보면 인간 발달의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발달의 개념이라는 게 나와 있죠. 발달의 개념. 그 다음에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물학적 요소, 심리학적 요소, 환경적 요소, 다른 말로 사회 문화적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인간 발달의 기본 전제가 실력 따지기 박스로 처리되어 있고요. 세 번째 인간 발달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별표 3개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확률 가장 높은 데가 여기에요. 인간 발달의 원리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지금 1절을 스킵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자, 밑에 박스를 보세요. 실력 따지기 박스를 보시면 성장, 성숙, 학습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녀석도 아주 잘 나오죠. 10회와 11회 연타로 2번 나왔습니다. 별표 2개입니다. 별표 2개 치시고요. 오른쪽에 보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약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성숙, 학습, 발달 이러한 것들이 쭉 개념 정리로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별표를 치십시오. 하나만.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인간 발달의 원리가 제가 이제 암기 문장이 있는데 이 암기 문장이 좀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기 문장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해설 있죠. 그 해설을 꼼꼼히 살피세요. 해설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밑줄을 쳐놨고요. 자, 넘기세요. 자, 시험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러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지식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떠한 것에 기여를 하느냐, 관계죠.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박스가 되어 있죠.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거 보면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즉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출제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스킵을 해드렸고 여기에서 핵심 부분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부터서는 이제 저랑 같이 적어 나가는 겁니다. 적어서 여러분들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대충 적어 놓고 집에 가서 정리하지 절대 정리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것을 같이 쓰셔서 한꺼번에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서브노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노트가 이 8영역이 만들어질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마세요. 처음에는 열심히 적으시는데 나중에 안 적으시더라고. 그러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기록한 내용들을 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발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발달은 요소가 있다 그래요. 요소가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이것을 신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심리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정신과 일맥상통한 단어예요. 따라해보세요. 정신적 결정론, 심리적 결정론. 시작. 정신적 결정론, 심리적 결정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인 요소구나.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